네, 안녕하세요. 산업기술 유출 전문 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제 성공 사례 중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인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의 대만 에버라이트 유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의뢰인들은 세계 4위 그리고 국내 1위의 LED 생산업체인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중에 위 회사의 경쟁 회사이자 세계 7위의 LED 생산업체인 대만 에버라이트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서울반도체를 퇴사하기 직전에 여러 자료들을 유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들이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인 대만 에버라이트사로 이직 후 동종 업무에 사용할 의도로 여러 자료를 유출한 것이고, 그중 특히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피고인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이 좀 특이하게 진행이 됐어요. 1심에서는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에 기재된 기술 분야, 분류 및 첨단 기술명은 위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기술 유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고시에는 분명 칩 에피성장 및 형광체 기술이 있었으나 법원이 이를 놓친 것이었고, 검사는 이를 확인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판사님이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업기술 유출 사건으로 1년의 재판을 가는 사건이 작년에 한 33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잘 모르세요. 알 수가 없죠. 이 사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님이 계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단 한 건 해볼까 말까? 거의 99% 이상의 판사님들이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검사님들도 일부 검사님들만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자, 만약 항소심에서 이게 이제 검사의 주장이 맞았어요. 1심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산업기술 유출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이 되면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여러 이제 참 고민도 많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사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 전략은 기본적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고인들이 중국계 회사의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 중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해당 중국계 회사가 유출된 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인데, 우리 의뢰인들은 이 사건에서 위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해서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경쟁 회사로의 유출은 그나마 좀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또 국가정보원이나 수사기관은 중국이나 대만의 경쟁 회사로의 유출에 극도로 예민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중국 회사의 자료가 그대로 넘어간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고, 이게 목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래서 저는 서울반도체의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라는 것은 서울반도체가 타 회사에서 장비 및 형광체를 구입해와 장비를 이용하여 LED 위에 스프레이로 형광체를 분사하여 형광체를 코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 기술이라 볼 수도 없고 그냥 장비를 사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술이 아니다. 그리고 형광체 기술이라고 돼 있지 형광체 자체를 제조한 것과는 무관한 장비를 사가지고 LED 위에 형광체를 코팅하고 도포하는 게 어떻게 이게 형광체 기술이냐, 이런 주장을 하였고, 또 애초 산업기술 확인 신청 단계에 참여한 전문가, 그리고 검토를 담당한 전문가 어느 누구도 서울반도체가 보유하거나 서울반도체 고유의 기술을 실제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즉, 서울반도체가 주장하는 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를 한 것이죠.
이 주장이나 전략이 먹히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또 할 수 있나요? 이 형사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주장을 그냥 던지면 오히려 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장을 던지면서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판사가 오히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선처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형광체 기술이냐, 장비를 사가지고 그냥 LED 위에 형광체를 도포하는 건데 장비만 있으면 하는 기술 아니냐, 이게 어떻게 기술이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관련된 여러 주장을 동시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께서도 첫날 저한테 또 항소심 첫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보완해봐라. 그건 조금만 더 보완하면 한번 판단을 좀 긍정적으로 해보겠다는 취지시죠. 어쨌든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울 반도체가 산업기술 확인 신청을 한 이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라는 것을 산업기술이라고 확인을 해줘 버렸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백날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이거 산업기술 아니다라고 한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판사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결국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의 산업기술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청난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해서 결국 의뢰인들 전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선 산업기술이 인정이 안 됐는데 항소심에서 산업기술이 인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였지만 그런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님도 어느 정도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과연 기술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을 했으니 이걸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런데 과연 이게 기술성이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신 겁니다. 국내 회사의 산업기술이 중국이나 대만 회사에 유출되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은 이 사건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사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핵심 피고인들, 제가 피고인 1, 2 핵심 피고인을 맡았는데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분들 이제 집행유예 이제 선고받고 그다음에 저랑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했는데 이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많이 하시고 최근까지도 연락이 오시고 앞으로 제가 뭐 여쭤볼 일이 있으면 좀 여쭤보고, 어떤 기술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런 게 또 뭐 인연이 계속 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서울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있을 여러분의 사건에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